나의 저항 능력 R과 거기에 작용하고 있는 하중 Q 사이에 이 부등식이 성립되게끔, 그러나 나의 능력은 낮추고 광도 감소계수로 나를 공격하고 있는 하중들은 그 능력을 높여주고 불확실성 등등,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등식이 성립되게 할 수 있는 거. 그러려면 나라고 하는 저항성능이 이렇게 있는데 그 저항성능에 그 나라고 하는 구조물에 가해지는 다양한 하중이 이렇게 된다면, Q라고 한다면 이 겹쳐지는 부분, 이 부분은 저항하는 능력보다 Q가 더 크잖아. 이 부분은 그럼 무너지는 거잖아. 그치? 이 빗금은 그냥 대충 경제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빗금을 저 겹쳐, 이게 아니고 이 부분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아까 확률의 개념, 빈도의 개념,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가는 거지. 즉 가능하면 빗금을 많이 겹치게 하면서도 이 저항 성능에 문제가 없게 잘 끌고 가는 게 결국은 제일 잘하는 설계지. 제일 못하는 설계는 빗금이 하나도 없게 얘는 일로 끌고 오고 얘는 일로 끌고 와. 5만 년에 한 번 오는 지진에도 튼튼하게 나타날지 안 나타날지 모르는 화성에서 갑자기 카이주가 나타나서 지구를 공격해도 살아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설계. 그런 것들은 빗금을 가능하면 또 뛰어넘으면 되잖아. 그러나 그런 건 절대 좋은 설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설계는 경제적인 측면의 관점도 반드시 들어가야 돼. 안전성도 중요하고. 그래서 보면 R에 대해서 강도 감소 계수값으로 자기 전체적인 저항할 수 있는 능력을 낮추고 가해지는 하중에 대한 능력을 키우면서도 이 부등식이 성립될 수 있게 가는 게 강도 설계법의 기본이 되고, 여기서 이제 가해지고 있는 하중이 모멘트일 때 그거를 6장에서 하게 되고, 요게 쉬어일 때 그걸 7장에서 하게 되고, 가해지는 하중이 비틀림일 때 그거를 2학기 때 하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본적인 이 틀은 강도 설계법에서 하나도 바뀌지 않아요. 우리가 앞서 액션과 디포메이션에 관한 관계를 얘기했잖아. 액션이 바뀔 뿐이에요. 이렇게 연관해서 기억을 하면 어려운 게 별로 없죠. 이제 강도 감소 계수가 1보다 작고 하중 계수가 1보다 크고 1에서부터 얼마큼 떨어졌는지 개념,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 머릿속에 충분히 들어갔을 거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럼 우리 설계할 때 이런 거 어떻게 고려해야 될까? 이거 빗금 어떻게 생각해야 돼? 많은 그러한 다양한 익스트림 케이스에 대한 거를 다 고려해서 설계를 한다. 그거는 아까 얘기했던 거와 R과 Q의 빗금을 하나도 안 겹치게 하는 설계 얼마든지 할 수 있겠죠. 마음만 먹으면. 그리고 실질적으로 아주 돈이 많은 사람들은 어떤 자기 빌딩에서 어떤 정말 익스트림한 어떤 경우가 생겼을 때 자기만 좀 살 수 있게 그렇게 해달라고 하는 클라이언트들도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 예를 들면 50층짜리 건물인데 그 오너가 한 8층 정도에서 근무를 한다. 근데 저는 익스트림한 케이스가 생겨서 건물이 붕괴가 일어나려고 한다. 그러면 마치 전투기의 제트기가 격추를 당해서 떨어지기 전에 낙하산을 탁 펴고 나오는 것처럼 그 8층에 있는 것들이 바깥으로 커다란 튜브공 같은 것처럼 해서 밖으로 튕겨나오는 그런 설계를 해달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무튼 정말 다양한 그런 케이스가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한계라고 하는 것은 딱 한계예요. 어떤 한계, 여러분들이 흔히 쓰는 한계. 그 한계를 넘어가면 파괴가 일어날 수도 있고 무너질 수도 있고, 그 한계 전까지는 우리는 안전하다고 보는 거지. 그래서 이 한계 상태 설계법은 어떤 한계를 미리 설정을 해놓고 그 한계를 만족시켜 가게끔 설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계 상태 설계법, 리미트 스테이트 디자인이에요. 말 그대로 한계 상태 설계법이죠. 리미트 스테이트 디자인인데 제외 비서형성이나 강도의 불밀성 또는 하중의 불확정성 등에 대해서 합리적 평가가 가능하고 허용 설계법, 강도 설계법 모두 포함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우리가 50년대, 60년대에 허용 설계법을 쓰고 그 다음에 강도 설계법으로 올 때도 굉장히 많은 레지스턴스가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 익숙한데 뭘로 바꿔? 우리가 이렇게 설계해갖고 무너진 거 있어? 이런 저항은 어디서나 있기 마련이에요. 그러나 그 저항이 흔들려서 또 안 갈 수도 없는 거지. 균형을 잡으면서 많은 사람들한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새로운 시스템이 정착되게끔 해가야 되는 이러한 지혜가 요즘 세상에 정말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 안에서 조화를 찾고 새로운 시스템을 정착시켜가는 그런 과정이 비단 이 설계에서도 얼마든지 있다는 거죠. 그래서 WSD에서 USD 갈 때는 마찬가지였고 USD에서 나중에 한계 상태 설계법으로 가는 과정에 있는 레지스턴스는 더 활동이다. 아마. 그러나 역사의 흐름을 걸을 수는 없어요. 왜? 이 설계법이 훨씬 더 논리적이고 공학적이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동의를 하고 지금은 좀 마음 불편해도 많이 불편해도 그렇게 움직이려고 하는 그 큰 스트림은 꺾을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강도 설계법에 여러분 그 부등식 기억나죠? phi r에는 알파 qn, phi는 강도 감소계수였고 알파는 로드 팩터였어. 요거 그 부등식을 이렇게 바꿀 수도 있고 phi를 1로 보낼 수도 있는데 이렇게 바꿔놓고 보면 이거는 자기의 저항 능력을 어떤 안전율을 가질 수 있을 만큼 나눠서 본다는 개념에서 화용능력 설계법의 개념과 유사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자기의 저항 능력 대신에 자기한테 가해지고 있는 하중을 좀 키워서 로드 팩터의 개념으로 이용한다는 그러한 강도 설계법의 개념 두 개를 다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한계 상태 설계법은 그동안 우리가 써왔던 허용력 설계법과 강도 설계법을 두루두루 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리밋 스테이트, 즉 한계 상태가 어떻게 결정해야 되는지 용어는 이제 조금씩 바뀌어가고 있는데요. 우리가 극한 한계 상태라고도 얘기하고 또는 구조물 안정 한계 상태라고도 얘기해요. 이 한계 상태를 벗어나게 되면 구조물의 스테빌리티, 안정성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구조물이 붕괴된다든지 허물어진다든지. 그 다음에 사용성 한계. 요거는 사용성 한계를 넘어가게 되면 구조물이 안정성, 즉 구조물이 붕괴되거나 그러는 건 없는데 사용하는데 굉장히 불편해지는 거지. 균열이 너무 많다든지 처짐이 너무 많다든지. 그죠? 그 다음에 아주 익스트림한 케이스의 한계 상태가 있습니다. 천지지변에 가까운 지진이라든지 뭐 있을 것 같지 않지만 고질라가 등장을 해서 막 도시를 짓밟고 다닌다든지.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흔하게 보는 극한 한계 상태, 원 구조물의 안정성에 영향을 주는 안전 상태고요. 오늘 사용성의 한계 상태를 이렇게 설정을 해요. 그래서 구조물의 평형상실이라든지 파괴, 점진적인 붕괴, 소속 메커니즘의 형성, 구조물 변형으로 인한 불안정, 피로 이런 것들이 구조물의 안정성, 파괴, 한계 상태에 해당이 되고요. 과도한 처짐, 과도한 균열, 그 다음에 문제를 야기시키는 진동 이런 것들이 사용성 한계 상태에 포함이 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수한 한계 상태는 지진이라든지 화재, 폭발, 테러, 차량 충돌, 뭐 부식이나 기능 폐활, 장기간에 걸친 물리화학적 불안정 이런 익스트림한 케이스의 한계 상태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앞에 있는 그런 식들을 보게 되면 이 한계 상태 설계법이 WSD와 USD를 두루 포함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LRFD 강구조 설계에서도 배웠겠지만 하나의 안전계수를 사용하는 그런 것들은 균일한 신뢰성을 제공하지 않고 경제적이지 않기 때문에 구조적 설계 기준은 점차적으로 여러 개의 안전계수를 포함하는 방향으로 변해가고 있어요. 예를 들면 강구조에서는 P값을 0.9, 콘크리트에 대해서는 0.6 이렇게 부분 안전계수를 쓴다는 거지. 그 전에는 어떻게 썼어요? 휨에 대해서 P는 0.9 이렇게 어떤 하나의 값을 썼었잖아. 그렇게 쓰지 말고 그렇게 부분 안전계수를 재료별로 또 부분 안전계수를 사용하는 것이 맞다라고 쓴 거죠. 그 외국에는 이미 이런 것들을 유럽이라든지 캐나다, 일본에서는 한계 상태 설계법을 쓴다고 했는데 우리나라도 그게 더 현명하면 당장 갖다 쓰면 되죠. 이렇게 금방 안다는 게 여기서 얘기한 것 같은 그러한 부분 안전계수의 값을 우리나라의 로컬한 상황을 다 고려해서 이 정도면 신뢰를 줄 수 있을 만한 그런 부분 안전계수 값을 쓸 수 있겠다 하는 그 단계가 되기 전까지는 쓰기가 어렵지. 그지? 그래서 시기적으로 기다려야 되는. 왜 더 현명하고 더 합리적인 것 같은데 왜 안 써요? 라고 묻기 전에 거기까지 가는 과정에서 필요해야만 되는 조치들이 있잖아. 그 조치들까지 아직 도달을 못했다고 보는 것이 더 현명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아마 바뀌게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거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모든 사회 파괴의 형태를 고려하고 한계 상황에 적절한 수준의 안전율을 한정하고 산정된 상황에 맞는 구조 설계를 하는 것이 한계 상태 설계법의 기본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